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오후 12시 6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이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취득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해외 여행 갈 때 여권이 필요하듯이 그 지역의 가상자산 사업을 위한 허가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는 올해만 해도 싱가포르 통화청 그리고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의 승인으로 XRP의 거래가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은 늘 그려왔듯이 규정 준수를 최우선으로 하는 마음으로 2024년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FTX 및 기타 케이스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기업들을 통해 러닝이 있었던 것처럼 리플이 규제 준수를 통해서 건강하고 장수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전 세계 거점이 될 만한 중요한 지역에 리플이 가상자산 사업 승인을 획득하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현재 규제의 불명확성과 그리고 소송이 완전히 끝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리플이 미국 내에서 제한점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가 풀리게 되면 언제든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리플이 올해 미국 전역에도 우선적으로 라이센스를 취득해 두었다는 점은 가장 큰 시장이 될 만한 미국에서의 기회를 리플이 결코 놓지 않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리플의 최대 주주 중 하나인 일본의 SBI 공식 발표에 따르면 XRP 기반 송금 서비스가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 은행 계좌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간에 우리가 리플 기술을 통한 동남아시아 송금 결제 서비스 관련해서 여러 파트너십 기사를 확인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얼마나 성공 사례가 되고 있는지 측정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번 달 본격적으로 해당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면 XRP의 유동성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코인마다 저마다에 설계된 목적이 있듯이 XRP는 다양한 사례를 만들려고 확장해 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주 목적은 송금 결제를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지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송금 결제를 위한 사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야 XRP의 가격에도 많은 영향을 줄 텐데요. 송금 결제라는 사업이 스마트 컨트랙트처럼 사용 사례가 상대적으로 쉽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국가 간 또 대형 기업 간의 파트너십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또 파트너십 이후에 실제 운용이 되기까지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즉각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라나가 어제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5위에 등극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솔라나 네트워크의 성장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솔라나 생태계 내에서 밈코인, 프로젝트 본크의 열풍, 그리고 본크 에어드랍 이벤트, 스테이킹 프로토콜 지토의 성장, 그리고 솔라나 생태계 내에서의 NFT 성장 등으로 솔라나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솔라나 생태계 내 성장이 솔라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듯이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XRP 역시 금융계 내에서의 성장으로 인해서 호재를 맞이할 순간이 분명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XRP를 제치고 이룬 5위 등극이라 또 한편으로는 XRP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인플루언서가 남긴 글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는데요. 일단 그가 말하기를 솔라나는 2020년 이후에 존재해온 코인으로서 당연히 기존에 있던 코인들에 비해서 자금이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 XRP가 2017년 초에서 2018년까지 8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도 비트코인이 이미 그 당시에 많이 자금이 유입되었었기 때문인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시장이 SEC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손상이 되지 않았다면
XRP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이고 이렇게 솔라나에 의해서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2년 반 이상 전 세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SEC와의 소송으로 XRP에 돈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비록 지금 XRP가 법적 명확성을 달성했다고 해도 들어오지 않았던 그 돈들이 손가락 한 번에 XRP로 유입되는 것은 아니다. XRP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유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2020년, 2021년에 많은 사람들은 XRP가 0이 되거나 시가총액 상위 10위 자리를 잃거나 둘 다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둘 다 일어나지 않았고 이것이 내가 XRP의 복원력에 진심으로 감명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XRP 장기적 비전에 대한 나의 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2년 반 동안의 소송에 묻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10위권 안에서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온 XRP이기 때문에 그 펀드멘탈은 증명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2년 반 동안 큰 시장으로부터 자금이 많이 유입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한 번에 들어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법적인 불명확성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리플이 열심히 하는 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인데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그만큼 큰 시장이기 때문인데 아직 소송이 완전히 미국 내에서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리플 입장에서는 앞으로 뻗어나가고 싶어도 못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한적인 것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1차원적으로 약식 판결의 종료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가격적인 임팩을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XRP 가격이 답답하게 짝이 없는 상황이지만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다면 결국에는 리플에게는 더 기회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덩이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리플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이에 대한 관점은 사람마다 모두 다를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록이 또 이틀 전에 나스닥과 그리고 SEC와 미팅을 진행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러시아 푸틴은 현행 세법에 디지털 루블을 포함한 법안에 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CBDC 있는데 관련 법안에 서명을 했다는 것은 CBDC 출시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였다라고 해석이 되어지고요.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출시한 중국의 경우는 향후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서 웹 3.0 산업과 그리고 NFT 등 블록체인의 질적 성장과 기술 혁신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블록체인에 대한 세계 흐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공유를 드렸습니다. 최근 서베이에서 미국 유권자의 73%가 대선 후보들이 암호화폐 등 혁신 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40%는 향후 투자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80%가 암호화폐가 세계 금융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면서 기관 투자자 사이에서도 암호화폐의 중요성 인식도와 관심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이 실제적으로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의 명확성이 될 것 같은데요. 규제의 명확성을 위해서 내년도에 주목해야 할 법원 판결 6개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코인베이스와 SEC 간 소송, 그리고 SEC 소송에 대한 바이낸스 기각 요청 결과, 그리고 자오창펑 바이낸스 설립자에 대한 소송, 그리고 샘 뱅크만 프리드의 선고가 내년 3월경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권도영 테라폼넷시 설립자와 관련된 판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SEC와 리플랩스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관련 최종 판결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6개의 판결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더 명확해지기를 바라고 또 리플이 좀 더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